안녕하세요. 이 경매 강의는 경매 참여자 위주로 작성을 했기에 임대자, 임차인은 속 터질 수 있고 경매로 돈을 버시고 싶은다. 막상 겁부터 나고 어찌하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안내드립니다. 저희 경매 직원을 위한 세미나 강의용입니다. 우선 기초 상식으로 법원은 경매이고 캠코 온비드는 공매입니다. 우선 법원의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세요. 좀 더 편하게 보실 분은 체스트 옥션, 지지 옥션, 굿 옥션 등 다양한 경매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경매 정보는 사건 번호나 지도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사이트에서 지역과 종목, 아파트를 선택하여 마음에 드시는 물건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법원에 진행하는 물건을 선택하여 문서가 나오것을 출력하여 밑줄을 그어가며 꼼꼼히 읽고 이면지에 필기하면서 확인을 재차하고 읽어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정가와 최저가를 면밀하게 눈여겨보아야 하고 동시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근 거래 가격을 동시에 적어서 세 가지 가격을 분석해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지에 유찰이 되면 서울은 20%, 경기도 인천은 30%의 최저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개꿀이죠. 유찰이 많을수록 최저 가격은 바닥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입찰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경계하고 더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 유찰이 되었는지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데 크게 소멸과 인수를 파악하면 됩니다. 근저당은 일단 소멸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소멸이나 인수될 수 있으니 분석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의 등기 기록을 보면 소유권과 근저당의 일자를 기록해보고 세입자의 임차일자를 구분하여 은행의 근저당과 확정일자, 입주일을 날짜 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근저당이든 전세권이든 날짜가 선행한 빠른 일자의 권리가 선행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소멸이며 저당권 후순위는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나 세무서 압류 중 당해세와 기청구된 세금은 당연 인수이니 그 금액을 적어 놓으세요. 상속세라면 금액이 크니 입찰 유의하세요. 채무자의 은행빚은 소멸입니다. 쉽지요?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와 가처분, 가압류가 갑구에 나와 있고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인수와 권리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적정 요금을 결제하면 볼 수 있고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확인된 날짜와 시간이 먼저 접수된 인정받은 권리가 우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근저당과 가처분의 일자와 시간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의 권리를 소멸이냐 인수냐를 파악하는 것이 경매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낙찰 가격이 근저당의 총액을 충족하지 못해도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매의 매력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고 이하의 가압류는 소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해당하는 것은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 등이니 기억하세요. 경매 물건은 은행빚인 근저당과 임차인 보증금, 그리고 가압류, 또 근저당이 쌓여서 채무자는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로 내놓는데 여기에 꼼수가 있기도 하니 상담 받으실 전화는 0102509553입니다. 근저당이자가 부담되어 팔리지도 않으면 집을 포기하고 결국 경매가 대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리 분석을 하여 채권자의 미회수, 채권은 경매 후라도 사라지지 않고 채무자와 낙찰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익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소멸과 인수 물건을 파악하는 과정은 입찰이 망가에서 인수 금액을 뺀 금액을 입찰가로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꼼수가 있기도 하니 상담 받으실 전화는 0102509553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한다면 그만큼 입찰 가격을 저렴하게 적어야 합니다.
시세보다 적게 입찰해서 대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여 낙찰가를 착오로 시세보다 높게 인수하느니 잔금 미납을 하게 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락대금은 낙찰 한 달 내 미납하면 10% 입찰 보증금은 몰수합니다. 이후 보증금은 2배로 올리고 재경매됩니다. 재매각은 입찰 보증금 2배입니다. 물론 이를 역이용해서 유찰을 시키기도 하여 차후에 지인 명의로 입찰하여 손실금을 보존할 수 있는 꼼수를 쓸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있으며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선한 가처분이 있다면 이 경우는 인수입니다. 즉 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 가격만큼 싸게 입찰하면 개이득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가처분은 소멸이 원칙입니다. 만약 선순위 가처분이라면 인수로서 구분하는 요령은 등기상에 빨강 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등기원인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근저당 잔금 대출이 새로 기록된다면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등기 기록이 있는 처분금지가 처분으로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의 처분행위 금지로서 매매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리 분석을 할 때 선순위 가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권자에게 등기에 지워달라고 해야 하며 이때 가처분 금액을 인수금액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모든 물건의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가처분권자에게 입찰 전 그 금액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가처분, 가등기를 인수하면 깔끔합니다. 즉 가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신고서 제출하고 권리변동 신고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경매 사건을 검색하면 선순위가 처분, 선순위가 등기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매 특수물건은 분석하기 까다롭습니다. 요즘은 경매를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채무를 설계하는 물건이 있으니 폭망 주의하세요. 여기에 꼼수가 있기도 하니 상담 받으실 전화는 0102509553입니다. 경매 물건은 임차인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주택과 상가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법에서 임대기간은 최소 4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상승 옵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을 안 채운 임차인은 잔여 기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매 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인수되어 폭망의 지름길입니다. 경락 후 대항력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의 유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낙찰 시 배당을 받는지 유무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법원에 제출 안 하고 미제출하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보다 날짜상으로 앞선 기록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낙찰자에게 인수됨을 역으로 이용하여 나름 고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한 것입니다. 여기에 꼼수가 있기도 하니 상담 받으실 전화는 0102509553입니다. 낙찰자는 대항력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해서 인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명도의 어려움을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 신청도 기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일부러 배당을 미신청하는 대항력 임차인은 인수입니다. 또는 보증금 보증 보호를 받았다면 금융어그 등의 기관이 낙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니 이 역시 인수입니다.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를 보고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근저당 날짜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은행 근저당보다 늦은 전입세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거나 소액 임차인이라면 기관의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도 있게 되니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면 인수입니다. 즉, 임차인 전입이 대항력 유무를 정합니다.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전세를 떠안고 입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만약 전입신고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이 동일하다면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이니 근저당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는 근저당과 전입일 동일해도 후순위로 밀리는 임차인입니다. 근저당 금액은 대출원금에서 120% 상위로 잡아 낙찰 금액이 밀려나게 됩니다.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은 집으로서 채무자는 자신의 빚덩어리를 경매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채권자를 보호하는 경우로서 같은 날짜라면 은행은 대출을 못해주는 경우이고 전세 사기를 치는 예로서 은행 대출과 전세계약장 금일을 동일 날짜로 하면 이 경우로 2배로 돈을 챙길 수 있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잔금과 열쇠가 동시에 이행됩니다. 명도소송은 잔금 안 주고 이사짐을 들여놓은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잔금 전에 근저당이 새로 생기면 즉시 시정을 해주어야 잔금을 주어야 하고 계약 파기도 강행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할 때 세대원 열람으로 선순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출금 이행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동일한 날에 전입신고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경매 시 배당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입 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내 돈을 지키는 요령입니다. 이때 등기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꼼수가 있기도 하니 상담 받으실 전화는 0102509553입니다. 이길 영시라는 개념이 채권 권리 구분합니다. 이때 다음 날이라는 것은 영시가 지나야 하며 등기소는 구시입니다. 전입신고일자는 다음 날 대항력 발생하니 임차인은 보증금 잘 지키시기 바래요. 등기 열람은 누구나 세대원 열람은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임차인, 경매 나온 물건 번호 나온 안내지 구비자, 은행은 대출을 위한 위임장으로 열람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대금 환가 금액에서 우선순위입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배당을 권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등기상의 순서대로 진행하며 등기부의 권리를 올리지 못해도 확정일자만으로 배당에 참여해주며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계약서에 주민센터에 도장을 받으면 확정일자가 기록됩니다.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서 배당의 유무로 나누어집니다. 전입임차인이 확정일자에 따라서 근저당 사이에 끼워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 2억이고 1번 근저당 1억, 임차인의 잔여 금액을 빼서 차순서대로 주게 됩니다. 이때 차순위는 일단 배당에 참여하지만 전액 보증은 아닙니다. 선순위 먼저 주고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임차인은 전입신고는 먼저 해야 하는 필수이고 이후 확정일자가 차후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배당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을 받았다면 기관에서 구상권으로 청구됩니다. 안심이죠. 이를 이용한 사기도 있으니 여기에 꼼수가 있기도 하니 상담 받으실 전화는 01-02509553입니다.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해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배당 서류 시 위 두 가지를 제출해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배당 종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지에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임차인 전입 날짜, 확정일자가 후순위라면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자격이 된 날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 순위가 맨 후순위라면 위 조건을 갖추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입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신고가 없다면 삼박자가 안 맞아서 탈락입니다. 만일 전입이 없고 임차 보증금만 있다면 탈락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요구 안 하면 그 임차인의 법원 정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전입일자 없고 배당 요구를 해도 삼박자가 안 맞으면 탈락입니다. 임차인의 배당 자격 여부는 전입 확정일자, 배당 신청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당의 자격에서 세 가지 갖추고 전입 날짜와 확정이 같은 날이면 그 날짜가 배당 기준으로 근저당 선순위이은 날짜 후에 끼워 넣게 됩니다. 즉 근저당 주고 남은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날짜를 기준으로 전입 날짜, 확정일자, 날짜를 보고서 날짜 순으로 끼워 넣습니다. 낙찰 가격에서 근저당 이후 순서대로 임차인에게 나누어 줍니다. 만약 전입해 놓고 확정일자가 한참 늦으면 바로 늦은 날짜로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임차인의 늦은 전입 즉 늦은 날짜로 배당 순위입니다. 임차인의 배당 권리에 따라서 낙찰자의 인수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입이 근저당보다 날짜가 우선하지만 확정일자가 근저당 날짜보다 늦다면 그래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은 못 받는 2순위로서 1순위는 근저당의 후순위이므로 배당을 못 받는 금액만큼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확정을 근저당보다 우선 날짜이지만 전입신고를 근저당 후에 했다면 전입 날짜를 가지고 구분하므로 이 경우 확정일자는 받았어도 전입 날짜가 근저당보다 늦음으로 소멸되어서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나니 개꿀입니다. 그러면 전입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법에 나와 있는 대로 3조 2항에 따릅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자만 배당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 가압류 확정일자 순서라면 늦은 날짜로 배당받는다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중 늦는 날짜로 배당 순위를 결정합니다. 결론은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배당 요구 안 한 선순위 임차인 있다면 배당은 못 받지만 임대차 금액 정보 등이 없어 보증금을 알 수 없고 얼마를 인수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므고 임차인이 금액을 미정으로 했다면 무조건 보증금 몰라서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물건 명세서나 법원 기록만 믿어야지 경매 사이트의 분석만 믿으면 안 됩니다. 경매 사이트의 분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분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 권리 분석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해도 최초와 증액을 순서대로 배당표를 짜면 됩니다.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일자를 기준으로 저당권 후 전입 그리고 저당권 이후 증액 그리고 가압류 등의 날짜 순으로 정하면 배당 순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증액하면 저당권의 추가 발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추가 증액하기 전에 등기를 꼭 확인하고 추가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꼭 대출 갚는지 주인 확인 받아야 해요. 임차인이 저당권 말소 특약을 적고 임대 금액을 통해서 대출을 갚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는데도 집주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받고도 말소를 안 해준다면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날리고 낙찰자는 인수 안 합니다. 개꿀이죠. 서류를 잘 보면 개이득 잡습니다. 꼭 임차인은 등기를 확인해서 근저당 지워진 후 전세금을 주어야 합니다. 꼭 전세 전 대출금 갚는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시세 3억이고 저당권 3억 그리고 임차인 1억이라면 경매 낙찰 시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임차인은 반값으로 나와 계약했다면 등기를 꼭 보고 기존 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집값에 근접한 대출을 받고서도 또 전세를 받아 챙긴 경우인데 이 경우 낙찰자 인수 안 합니다. 근저당에서 배당 종료되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전세권이니까요. 전입보다 확정이 빠르지만 저당권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하면 후순위가 되는 경우라도 낙찰자 인수 안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빼게 유인하고 대출을 받고서 다시 전입하라고 한 겁니다. 임차인이 주소를 뺄 때는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해야 합니다. 보증금 못 받으면 주소를 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를 하고서 이사가도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 인수 안 하니 역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교육을 일부 종료합니다. 내용은 경매 참여자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나 임대인 이 강의를 보면 속 터질 것입니다. 경매 참여자를 위한 내용이므로 임차인은 쏙 끓이지 마시고 먼저 임대인과의 관계를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매는 대박을 치고 개꿀인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권리 분석을 토대로 낙찰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꼭 경매는 상담하시고 전화번호 010250955583으로 연락주세요. 2부 추가 쉬는 시간에 보세요. 경매를 하려면 우선 낙찰받은 후라도 단기 매도를 하려면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매도하고 세무 기장할 때 자동차 기름값까지도 영수증 내면 됩니다. 낙찰받은 후 명도 확인서는 매도자가 돈을 받기 위함이므로 이사간 후 줘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경매 낙찰 후 단기 양도시 일반 세율 양도세이며 등록 방법은 홈택스며 취득세는 개인 주택수 영향받고 양도는 77% 아닌 일반 세율이다. 양도 차익의 24%고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거나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며 업종 코드는 70만 3011, 70만 3014. 사업자 분류는 면세 신청하죠. 전용 85위 하주택만 면세이고 1년에 1번 사업장 현황 신고 매도시 건물 부가세 10%를 매수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내고 경매할 때 배당 요구일 넘긴 전세자는 낙찰자인 수라는 점 명심하고 입찰하세요. 전세 사기 방지로 모든 세금보다 우선이죠. 경매 사업자는 대상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거래를 매매 전세 확인하고 입찰가를 정할 때는 예상 매도 가격을 계산해야 하는데 1. 취득세는 매매가의 약 1%를 법인은 12% 계산하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담하며 공시지 가곱하기 60%은 과세 표준이며 여기에 0.1% 정도가 재산세액이 되고 여기에 조금 더해서 최종 재산세가 나옵니다. 종부세는 내 거에서 9억 빼면 공제 등 최종세액 나와요. 양도세도 제외해야 하는데 과세표준 곱하기 취득세와 경비 빼고 양도 차익의 세율이 나오는데 2년 보유하면 기본 세율이지만 매매 사업자는 1% 일반과세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즉 인테리어비 등등 그리고 이사비는 평당 8만 원을 계산하고 미납관리비를 모두 계산하고 이후 입찰금을 계산해서 최종 정하죠. 대항력 임차인 있는데도 압류가 당해세로서 부동산에 대한 직접세로서 입찰하면 안 됩니다. 신건이 시세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면 최저가로 도전해 볼 만합니다. 빨간색은 권리상하자 표시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 10%입니다. 임장을 가야 하고 등기 감정평 가서 현황 물건 당사자 내역 관리비 미납 등 낙찰자인 수사항을 확인해야죠. 비고란을 대항력 임차인을 따져볼 때 배당금을 못 받아가면 인수해야 하고 최선순위가 근저당일자를 세임자 전입신고일 확인하고 전세대란 이후 매수자 인수해야 해요.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가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공부와의 차이 9번, 11번과 건축물 대장은 정부24에서 검색하세요. 위반 건축물과 전입세 대열람 임차인만인지 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일 타인 있으면 그 사람 돈도 물어주게 될 수으니 주의해야 해요. 소유자 점유가 제일 좋아요. 등기의 압류, 근저당, 질권을 보고 9, 11번 보며 접인세 대열람원에서 임차인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낙찰은 가급적 현금 완납 능력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항력 임차인 유무와 세무서 압류 그리고 전세보증금 다 받아가는지 채무자 살고 있는 게 진짜인지 숨겨진 임차인 유무 등을 걸러내야 합니다. 광고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도에서 월드 부동산 중개 검색하고 길 안내 받으세요. 3호선 안국역 인근 월드 부동산은 오피스텔월드 1층 107호 주차장에 있으며 서울시 종로구 율곡노육길 36, 운이동 65-1이고 월드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박윤수, 연락처 01-0250955583 또는 0276622749이고 등록번호 281-5900-704입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